안녕하십니까. 붕어학교는 송기섭입니다. 천하장사 황후가 마지막 전쟁에서 유방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 군사력이 훨씬 강했던 황후가 유방에게 대패를 했던 것은 수시로 변하는 전장 기상 상황에 대해서 황후는 자기 신만 믿고 질타풍운을 했고요. 유방은 그때그때 변하는 기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천기운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해빙기가 돼서 기상이 수시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이럴 때 잘하는 것은 기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을 슬기롭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얼었던 물과 땅이 녹는 시기, 즉 해빙기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해빙기는 어느 때를 해빙기라고 하느냐? 해빙기 시기. 이거는 대개 입춘이면 대개 2월 4일부터 다음에 입춘 다음에 뭐가 오죠? 우수. 예, 입춘이 오면은 봄 앞에 섰다. 이제 봄이 곧 다가온다는 거고, 우수가 2월 19일 이때는 뭐 얼었던 대동강물도 녹는다. 여기에서 경칩은 대개 3월 6일인데 땅 속에 움츠렸던 개구리가 팔짝 튀어나오는 날이다 하는 거죠. 이 시기를 이제 해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 해빙기 중에서 중간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낚시대에 나갔을 때 강원도 일부, 경기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얼음이 거의 다 풀려 있는 때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빙기 낚시의 이 시기 특성을 보면은 우선 수온이 극도로 낮은 냉수다. 다음으로 밤이면 살얼음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때 특징이 낮 내 괜찮다가 오후 시간 되면은 찬바람이 불어온다. 다음으로 붕어들이 움츠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빙기 때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때 낚시 여건을 보면 우선 낚시터 접근이 어렵다. 이 접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땅이 얼었다가 녹으니까 차량 진입하는데 땅이 물러져서 어렵고 흙탕이 생기고 진흙탕이 생기고 말이죠. 또 가방을 지고 논둑을 지나갈 때 팥둑이나 논둑이 얼었다 녹아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또 얼었던 데가 녹으면 늪지화가 돼가지고 물 가에 가면은 발이 푹푹 빠집니다. 이런 등의 눈에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포인트를 접근하는데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 또 하나는 기상 변화가 아주 자주 일어난다.
이 기상 변화 얘기하면서 내가 오프닝 얘기할 때 아까 뭐 황후 얘기했었죠. 황후하고 유방 얘기했는데 그때 황후가 질타풍운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질타가 한문으로 쓰면 이겁니다. 질타풍운했다. 이거는 날씨 탓을 하고 질타하는 것은 크게 꾸짖고 또 꾸짖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질낸다. 날씨를 어떤 기상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하려고 안 하고 자꾸 성질적으로 하고 그거를 무모하게 자기 힘만 믿고 무모하게 접근을 했다. 그래서 황후가 실패했다. 요게 바로 잦은 기상 변화에서 우리 낚시하면서도 낚시 보고 짜증내고 그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바로 황후처럼 이러다가 즐거운 낚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후가 아니고 유방처럼 아예 천기를 적절하게 운용하는 이렇게 해야 이 해빙기 낚시 때 즐거운 낚시를 할 수 있고 좋은 조과를 거둘 수 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해빙기 때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장소는 아직은 냉수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평지형 저수지이면서 해안가 쪽이 좋다. 다음으로 수로 정체된, 물이 정체된 작은 수로 쪽을 장소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찾아갔을 때 이제 포인트는 비교적 붕어 낚시할 때 포인트를 분석하는 것은 요소가 언제나 뭐 유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조량이 중요한데 아직은 추운 계절이죠. 일조량이 충분하고 많은 것이 좋다. 다음으로 물색은 탁해야 한다. 해빙기 이때 가면은 물색 탁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수지를 보면은 이 시기에는 한 바퀴를 돌아보면은 분명히 저쪽에서는 맑은 물이었는데 상류 쪽으로 가다가 돌면서 보니까 어느 쪽에 가니까 탑탑한 물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포인트로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초가 적당히 발달해 있어야 한다. 다음에 수심을 고려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물색이 맑을 때, 맑으면 깊은 곳, 탁하면 낮은 곳, 이렇게 고려해서 포인트를 선정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하는 것이 이 해빙기 때는 아직 날씨가 추울 때거든요. 기온이 낮을 때이기 때문에 바람은 등바람을 기는 것이 좋다. 요거는 지금 이 포인트 전체적인 기상 분석이 아니고 포인트를 할 때 바람을 마주보고 할 건가 등지고 할 건가인데 아직까지는 추운 계절이고 그래서 등바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해빙기 낚시에서 장비하고 채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에서 낚싯대는 아직은 긴 데가 유리하다. 낚싯대는 긴 데가 유리하다. 다음에 방한 장비가 필히 겨울과 똑같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보온 의류도 챙겨야 된다. 이게 해빙기 때 출조하면서 자칫하면은 이제는 뭐 날 풀렸는데 하고 이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비는 일단 가는 줄, 이거는 이제 온줄, 목줄 포함해서입니다. 가는 줄과 작은 바늘, 그리고 수초를 공략할 수 있는 직공채비가 필요하다. 이때 해빙기 때에 가보면은 낚시터에 겨울 동안 사가 있는 수초들이 쫙 덮고 있으면서 눈구멍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눈구멍이 나 있는 데다가 찌를 쫙 세우면 거기에서 세우자마자 쭉 거꾸로 입질하고 붕어가 나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공채비도 해간다. 다음에 아직은 저수온기이고 붕어들이 경계심이 많고 민감한 상태에서 이때에 유리한 채비 중에 전내림채비, 내림채비입니다. 이거는 전내림채비를 사용하는 것이 낚시에 유리하다. 자, 장비와 채비에서 일상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걸로 해도 대물 낚시할 때 보면은 이제 입질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해빙기 낚싯대는 이런 식으로 조금은 민감하게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낚시 요령인데요. 우선 해빙기 낚싯대 자리 편성할 때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하나는 물가로 최대한 접근해서 먼 거리, 원거리를 공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뒤로 물러서 연안을 공략하는 것.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앞에 얘기한 물가로 최대한 접근해서 원거리를 공략할 때는 멀리 공략해야 되니까 당연히 긴 데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언제냐? 비교적 물색이 맑다. 그럴 때에는 긴 데를 가지고 수심 깊은 쪽을 공략하고, 물색이 막질 않는데 약간 탁도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도 완경사로에서 수심이 아주 완만하게, 정말해서 40대, 4칸대를 쓰는데도 수심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는 물가에 최대한 접근해서 대를 편성해서 원거리를 공략해 줘야 된다. 그건 왜 그러느냐? 붕어가 해빙기 이때만 해도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회유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히려 자리를 뒤로 잔뜩 물러나서 맨 땅에다 낚싯대를 펴고 연안에다가 찌가 설 수 있도록 한다. 이때도 가급적 낚싯대는 짧은 데보다는 긴 데를 쓰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턱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방에서
제방 위에 앉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면하로 들어가는 데가 제방이 급경사로 해서 턱자리가 돼 있는 게 많죠. 또 제방이 아니더라도 어떤 언덕, 바로 직벽 턱자리가 돼 있는 곳이 있다. 그럴 때에는 저 멀리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뒤로 물러 앉아서 그 턱 연안 가까이에 찌가 서도록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붕어들이 말이죠. 수심이 낮은 데에서는 원거리 회유로가 형성이 되는데 수심이 갑자기 떨어진 깊은 직벽지대에서 연안이 깊은 데에서는 말이죠. 그 가장자리를 타고 은신하면서 은둔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빙기 때에는 긴 데를 물가에서 펼 것이냐, 뒤로 물러서 가장자리에다가 찌를 세울 것이냐, 이런 요령으로 해서 낚싯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면 되고요. 또 하나, 해빙기 이때쯤 되면은 워킹 낚시를 합니다. 워킹 낚시라는 게 뭐냐면 직공채비 한두 대를 딱 들고 수건 허리춤에 차고 미끼 지렁이 한 통 포켓에 넣고 그렇게 하고 연안을 따라서 수초 구멍을 구간 공략하면서 하나의 작은 수로를 한다 그러면 수로 끝에서 끝에까지 한 바퀴 돌고요. 저수지라면은 평경 저수지를 한 바퀴 연안을 따라서 차근차근 돌면서 수초 구멍에 찌 세우고 잠시 있다가 다시 또 그 다음 구멍에 세우고 그 다음 것에 뭐 이렇게 하면서 구간 이동을 하는 그 걸어다니는 낚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골프장에서 골프 코스를 도는 것처럼 낚시를 하면서 한나절 내 혹은 하루 종일 이렇게 돌면서 워킹 낚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해빙기 때 아주 성과 있는 낚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날이 해동하는 기운을 느끼면서 한자리에 찌 세워놓고 기다리는 낚시와는 또 다른 수초 구멍을 구간 따라다니면서 찌를 세우고 붕어를 찾아 나서는 워킹 낚시, 이것도 낚시의 한 맛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신가요? 예, 저 광주에 사는 서봉찬이라고 합니다. 예, 서봉찬 씨. 예. 자, 예,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평소에 지금같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 녹아 있고 하는 그런 해빙기 낚시할 때 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예. 요 해빙기에 낚시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빙기 낚시하는 뭐 구체적인 요령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왔으니까 이제 방송에서 네.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고 네. 우선 해빙기 낚시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중에 예,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정숙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해빙기에는 냉수대 현상이 잘 나타나고 붕어들이 활동이 아주 민감한 극소의 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제 해빙기가 되면은 그 차량 진출입할 때 혹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은 굉장히 얼었다 녹아서 약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 진출입할 때 유념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낮 시간에는 포근하고 좋은데 밤 시간에는 겨울과 똑같이 춥습니다. 그래서 네. 해빙기지만 보건 대책은 철저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네. 이제 겨울철부터 계속 해온 주의사항이지만은 해빙기에 물낚시를 하죠. 예, 그렇더라도 밤낚시하다 휴식할 때에는 꼭 낚싯대 끝이 물에 닿지 않도록 혹은 찌가 물에 서 있지 않도록 걷어놓고 휴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예. 나와보면은 얼어 있어 버리면은 아주 난감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해빙기 낚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땅이 풀리고 해빙기가 바로 지나서 이어오는 것은 이제 저수온기, 그 떡밥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터로 나가서 떡밥 낚시 하시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저수온기 떡밥 낚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수온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낮은 수온. 다음으로 일교차가 크다. 큰 일교차. 또는 이제 밤낮의 일교차가 10도, 심한 경우는 뭐 15도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